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17년 넘게 표류 중인 어등산 개발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 측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기 위한 김대중 정치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정치인들이 고향인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골프장 선불권 판매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는데도 유사한 형태의 영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일대에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된다면서도 광주의 호남권 최초의 복합 쇼핑몰을 출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스타필드라는 이름으로 수도권과 부산 등 7곳에서 복합 쇼핑몰을 운영 중인 신세계그룹.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출점 후보지로 광주 어등산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넓고 다른 지역에서 오가는 교통도 편해 복합 쇼핑몰 입지로 최적지라며 오는 2027년까지 8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쇼핑과 레저, 휴양을 한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필드가 와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역 발전에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들여다봤고. 현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등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민간 건설사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신세계 측은 어등산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지이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2, 제3의 대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가칭 스타필드 광주 출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복합 쇼핑몰과 별도로 사업비 9천억 원을 들여 현 광주 신세계의 영업 면적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키우는 대대적인 확장 리뉴얼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 광주점 있는 부지 5,000평하고요. 그 옆에 최근까지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주차장 부지 2,900평, 그 두 가지를 터서 지난 2015년 특급 호텔과 면세점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추진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 밀려 실패한 신세계그룹.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얻고 7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사업 계획안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부지에 복합 쇼핑몰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서진건설과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역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그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17년 동안 건설사들과의 잡음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등산의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신세계의 발표가 그래서 더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강 시장이 인수위 시절 6개월 안에 해법을 내놓겠다는 5+1 현안 중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어등산을 꼽은 바 있어 신세계의 발표로 강 시장의 공약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1심은 끝나 있는데 곧바로 항소가 된 관계로 이 어등산 문제가 제일 힘들어져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서진건설과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놓고 벌이고 있는 소송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심에선 광주시가 승소했지만 서진건설 측이 곧바로 항소와 함께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교체해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발표가 소송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어등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엔
신세계를 상대로도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민간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시와 연계해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현대그룹을 비롯해 복수의 업체들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만큼 특혜 논란을 차단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와 선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가 활력이 넘치고 또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도 그러한 방향에 빠르면 다음 주쯤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의 기능과 성격 등을 발표할 예정인 광주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해결하면서 복합 쇼핑몰 유치라는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피해자 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아닌 가해국인 일본의 주권 문제를 걱정했다며 친일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내일까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해 심리를 할지 판단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기 위한 김대중 정치학교가 올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과 국민의 정부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DJ 서거 13주기를 앞두고 하이도 생가를 찾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정치학교 수강생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김대중 정치학교에는 전현직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DJ의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온 만큼 DJ 서거 13주기를 앞두고 하이도행을 택한 겁니다. 정말 하이도라는 작은 섬에서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세계적인 인권, 평화 그런 지도자가 되신 게 너무나 하이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초가집이 원형대로 복원돼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생가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DJ와의 크고 작은 인연들을 떠올립니다. 김동지 내지 아니면 김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항상 그냥 그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주 위트도 많으시고 정말 진짜 다정다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 사상가 반열에 오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정치학교는 DJ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DJ 정신 계승과 세계화는 물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내적으로 통합과 평화의 김대중 생각이 간절한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전부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고향 하이도에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려는 걸음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강진 32도, 담양 31도, 장성 30도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최근 내린 비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전남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내일 낮부터는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진 사고를 낸 현대 아이파크가 철거 작업으로 입주가 늦어진 아파트 분양 주민들을 위해 주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주 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이자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없었다면 석 달 뒤 무너진 현대 아이파크 201동에 입주했을 박명수 씨. 철거 공사로 입주가 늦어지며
공사 일정에 맞춰 계약해둔 월세방을 대책도 없이 나와야 합니다. 자녀 2명의 전학을 포함해 이미 계획해둔 모든 일정이 꼬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일단 가장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생활 공간을 소극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했던 것들이 모두 틀어지고.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와 재시공이 진행되는 5년여 동안 한 가구당 3억 3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물처럼 보이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면 입주 예정자에게 이자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으로 지원한다는 1억 1천만 원으론 가족들이 살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대출액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분양 당시 맺었던 2.7%의 이자율을 최대 6%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반발합니다. 입주 예정자들 100%가 대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기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800여 명은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업이 아닌 대부업을 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업계 퇴출을 위한 집단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학교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리고 재시험 없이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고 재심 청구 기간을 거쳐 8월 말쯤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지 유출에 가담한 공모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문제 학생 2명의 시험 점수만 0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은 시험지 보안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2시쯤 남구 효천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 등 3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괴한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남구 월산동 사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길을 지나던 60대 남성 2명의 옆구리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괴한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 선불권 판매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유사한 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다며 유사 골프 선불권을 판매해온 순천의 한 업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업체에 미리 결제하고 골프장을 이용한 액수만큼 차감하는 방식인데 선불금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갑자기 사용도, 환불도 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날린 피해자가 속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만 22명인데 지난 5월 경찰은 이 중 13건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모집한 회원들한테 정상적인 혜택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그러한 점에 주목을 해서 혐의가 좀 인정된다고. 하지만 김 씨는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대학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광주의 한 국립대 경영대학원 동기로 김 씨와 알게 됐다는 한 40대 남성. 지난 6월 김 씨로부터 선불권 1,000만 원을 구매했는데 역시나 갑자기 선불권 사용이 중단됐고 잔액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밴드를 구성해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결과 피해자는 지금껏 170여 명이 넘고 집계된 피해 금액만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수에 좀 복덩이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요. 갑자기 직원이 또 뭐 퇴고를 했네, 뭐 전산이 오류됐네 각종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취재 결과 골프장 예약을 빌미로 선불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는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선불형 유사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5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김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해 말 부산 지역에서도 저렴하게 골프장을 예약해주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잠적한 40대 여성이 30여 명의 피해자에게 경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사고가 뭐 요 근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더 이상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한편 업체 대표 김모 씨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경찰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청년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과 5개 자치구 구의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생과 개혁, 미래가 없고 개파와 줄 세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당제 정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민주당이 사당화 노선을 걷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을 위해 당원과 강령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이 호남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자신이 대표가 되면 호남만이 아닌 전국에서 민심 우선 공천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광주 상무지구로 이전 개원했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2014년 창립한 이후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와 복지의 조화 방안 등을 연구해왔고 이번 상무지구로 이전 개원과 함께 4대 원장으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를 명예고문으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추대했습니다. 개원식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김대중 정신과 정치적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